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도하시고요. 예, 매도하시고 안쪽으로 신길 뉴타운으로 갈아타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거주를 하고 계시고 갈아타기 이사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중하실 것 같아요. 경남 아너스빌 매도 타이밍까지 짚어드릴게요. 우리 정창래 대표님 만나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경남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유하신 지가 그래도 한 10년이 넘으셨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다른 우리 전문가 분들 이제 보니까 한 3분 정도는 지금 보유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네.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분 같은 경우도 매도하면은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인근에 또 신길 뉴타운을 또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신길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것들은 이제 보유 쪽이 많기 때문에 신길동 지역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럼 제가 일단은 좀 입지적인 여건 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보라매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여기에 그 신길동이라던가 이제 대림동 일대가 이 보라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요 일대가 예전에는 이제 신길 뉴타운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여기가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인접 지역으로 보니까 바로 인접 지역 여기 지금 7호선 라인 위로 해서 이쪽에다 지금 신길 뉴타운 쪽으로 지금 다 이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도하시고요. 예, 매도하시고 안쪽으로 신길 뉴타운으로 갈아타세요. 아, 예. 예,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한 3가지 정도 딱 말씀드릴게요. 3가지 정도만. 자, 첫 번째. 자, 예전에 아까 제가 이 지역적인 설명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보라매 공원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아파트들이 좀 많았으니까 그쪽에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신길 뉴타운 쪽이 11구역, 7구역,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 5구역이라던가 이런 데들이 올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구시가지 쪽이고 굳이 한번 비교를 하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신시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당연히 주거 선호도는 신규 아파트가 많은 신길 뉴타운 쪽으로 주거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 이 신길 뉴타운 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신규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이제 신길 뉴타운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 예. 예,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부의 보이는 손,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이런 서울에서 이런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이 서울 도심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거의 3분의 1 정도의 물량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뉴타운 같은 게 앞으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바뀌냐면요. 이번에 그 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관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 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주거 환경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주거 환경 정비 이번에 그 2030 그러니까 2020년부터 30년까지의 주거 환경 정비 계획을 보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고 어떤 일단의 지역을 무조건적으로 구역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전면적인 철거를 통해서 이렇게 신길 뉴타운처럼 대규모의 주거 벨트를 만들어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게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정비를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존과 정비를 병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노후된 지역을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재생 사업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존과 정비를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는요. 앞으로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구역 지정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구역 지정을 소극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고 정비와 보존을 병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이런 신길 뉴타운 같은
앞으로 대규모의 주거벨트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주거벨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대규모의 주거벨트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의미는 인근에 이런 그 서울 도시면 이런 신길 뉴타운처럼 개발이 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런 대규모의 주거벨트가 생기는 이런 지역의 희소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예.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 주거환경 정비 계획이 바뀌게 되면서 재개발로 인해서 구역 지정이 소극적으로 되게 되면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고강도의 규제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재건축으로 인해서도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럼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한 10년,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니까 차라리 매도하고 새 아파트가 많은 신길 뉴타운으로 갈아타시기 더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이쪽에 이제 신길 뉴타운 쪽에 보면 이게 신시가지로 앞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요. 두 번째,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이런 희소성이 높은 신길 뉴타운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당연히 유축이 되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